성공투자의 미래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재개발 지역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31번 그리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데알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각오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 김재경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어디까지 알아보시나요? 부동산의 특성상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물건의 종류라든가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정부의 정책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면 종합적으로 정리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저는 부동산과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입지 분석은 물론 경제, 정책적인 분석까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소장님께 발빠른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재개발의 장점과 매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서울만 해도 재개발 지역이 워낙 많아서 앞으로 소개해 주실 지역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재개발 지역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재개발 지역들마다 규모나 속도, 초기 투자금 등이 달라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들 중 보면 투자하기 정말 좋은 데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분석해 주실 재개발 지역은 어딘가요? 네, 한남뉴타운이라고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잘 없으셔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지역이죠. 앵커님도 어떻게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지역이고 또 부촌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입지 분석으로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궁금합니다. 빨리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남뉴타운은 이제 위로는 남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한강까지 넓게 있어서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옆으로는 숲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남뉴타운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부지에 조성이 됐을 때 정말 뛰어난 입지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1부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뉴타운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뉴타운과 재개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우선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앞서 1부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가장 핵심은 기반시설이 우수한가입니다. 우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강남의 노후한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편한데요.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건물이 노후화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허물고 다시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노후한 산동네나 달동네 등 그런 건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곳들을 갖다가 허물고서 다시 짓는 게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재개발과 뉴타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뉴타운의 정식 명칭은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함은 재개발로 인해서 진행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요. 재개발들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아파트는 새롭게 지어지긴 했는데 이제 길이라든가 기반시설, 공공시설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처음부터 광역으로 도시계획을 해놓고 이제 재개발이 들어갈 때 처음부터 학교 위치라든가 여기는 공공시설, 소방서 위치 등을 지정해 놓는 게 바로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2구역부터 5구역 총 90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12,000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길이라든지 공공시설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고서 들어가는 게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타운 기본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2구역부터 5구역까지 개별적인 조합들이 설립돼 있고요. 이렇게 추진되는 게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뉴타운에 대한 용어 정리는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감도로 보니까 굉장히 멋진데요. 한남 뉴타운의 장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남 뉴타운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한가운데에 있어서 강, 남북 어디든지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강남의 연장선으로 반포대교와 한남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강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산임수의 명당 입지로 위로는 남산, 밑으로는 한강이 있지요. 이렇게 한강 르네상스의 핵심 지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입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보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통인데요. 보시다시피 서울의 중심 지역이 바로 용산으로서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디든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반포대교와 한남대교를 넘어가지고 강남이 바로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한번 보셨을 때 한남역, 이태원역 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분당선이 연장 계획입니다. 이제 원래 국토부 계획안을 보시나 서울시 안을 보시나 여기 동빙구역은 똑같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동빙구역이 이쪽에 위치하게 될 예정으로서 한남 뉴타운의 또 다른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바로 위로는 남산, 밑으로는 한강이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위치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한강 조망권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았을 때 한강이라는 것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보았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에 따라서 몇 억씩도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 한강 조망권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강남에서 보는 한강은 바로 북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강북의 메리트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태원과 경리단길 등 신흥 도심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한강 르네상스의 핵심 지역 중 하나가 바로 한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또 다른 호재 중 하나인데요. 바로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입니다.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으로서 남아있는 이 넓은 부지가 이제 공원으로 이제 조성될 예정인데요. 위로는 남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강까지 생태축을 조성할 예정으로 72만 평 부지의 아주 큰 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여의도 면적만 하고요. 서울숲의 2배 면적으로서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강과 남산 그리고 옆으로는 넓은 숲이 조성되는 등 한남 뉴타운의 자연 환경은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용산 자체도 이슈가 아주 많은데요. 일단 국제업무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산과 한강까지 이어지는 생태축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사 부지가 올해 6월 달에 이제 낙찰이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가격이 1조 552억으로 이 낙찰 금액이 나오면서 주변 부동산들이 일렁이었죠. 여기에 이태원과 한남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재벌들의 고급 주택 단지로서 이쪽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요 총수 일가들이 이쪽에 많이 살고 있고요. 단독주택들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더일, 유엔빌리지 등 고급 빌라 단지들도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면 빌라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아파트로는 동부 이천동 지역들이 워낙 호가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건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는 이 좋은 위치에 재건축이 들어서게 되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반포대교와 한남대교를 넘어서 반포동부터 시작해서 압구정동까지 강남의 부촌들이 위치하게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서남북 모두 다 고급 주택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이 지금은 낡고 노후한 주택들이 있어도 여기가 향후 아파트촌으로 변모했을 때 그 가격 상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입지 분석과 주변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워낙에 부촌이다 보니 재정비가 됐을 때의 모습과 가치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역별로 설명을 좀 꼼꼼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들이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요. 특정 구역이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뭐 각각의 구역마다 특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는 곳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역 설명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한남 뉴타운 2구역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남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태원이죠. 여기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상권들이 있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 2구역도 이러한 특징들을 살려서 이태원 상권과 연계한 관광, 쇼핑, 업무의 중심지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종상향을 통하여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서
제가 앞서서 유엔사 부지가 1조 넘게 매각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유엔사 부지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사 부지가 고급 주거시설로 변모할 예정인데 한남 뉴타운 이 구역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역시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상구역에 대한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넓은 부지입니다. 한남 뉴타운 상구역 하나만 하더라도 6,000세대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왕십 뉴타운 같은 경우는 1구역, 2구역, 3구역 다 합치면 5,600세대로 이 왕십 뉴타운보다 단일 구역 하나만으로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속도인데요. 한남 뉴타운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어 최근 건축 심의가 통과되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남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남 뉴타운 3구역입니다. 이제 한남 뉴타운 4구역인데요. 한남 뉴타운 4구역은 한남 뉴타운 중심에 위치하여 있는 핵심 축 중 하나로 바로 한강 조망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일반 분양 비율이 높아서 이제 사업성이 우수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한남 뉴타운 5구역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장점이 가장 뛰어난 곳입니다. 일단은 한강 남쪽으로 해가지고 넓게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 조망권을 기대하고 싶으시다면 한남 뉴타운 5구역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한 앞서 얘기했었던 용산민족공원이 이쪽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용산민족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게 한남 뉴타운 5구역으로서 남쪽으로는 한강, 바로 옆으로는 용산민족공원 등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한남 뉴타운 5구역입니다. 교통적인 부분도 뛰어난데요. 바로 이쪽 밑으로 반포대교가 있어서 한강을 건너서 강남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고 이제 앞서서 신분당선 연장이 된다 했는데요. 이쪽에 설립될 예정으로서 향후 교통 여건까지 더 우수해질 예정입니다. 한남 뉴타운은 이 지역이 2구역은 이태원 쪽 일부, 그다음에 3구역은 구릉지가 많은 지역이고 4구역도 그런 지역, 5구역은 그래도 완만한 그런 어떤 앞에 한강이 많이 넓게 나오고 남쪽을 보고 있고 뒤에는 그 남산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는 비군 철수 이후로 그런 어떤 아주 요지의 주거 지역입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라오는 반포대교 들어온 초입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 남양에서 56,000평의 부지에 2,600세대를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은 어떤 구역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각각의 매력이 있어서 지역 선정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남 뉴타운 인근이 고급 주거 지역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어떤가요? 네,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주변 가격대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아파트 가격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동부 이천동 자체가 워낙 고급 주택 지역으로서 아파트 가격대가 33평이 10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낡고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은데 이제 재건축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죠.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레미안 첼리투스를 봤을 때는 124제곱미터가 즉 50평형, 단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가 26억 원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한남 더힐, 여기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 이제 25평형이 14억 5천만 원이 넘어가고요. 평형대에 따라서 34억까지 가는 고급 빌라 단지입니다. 이 빌라를 얘기했을 때 왜 갑자기 이거를 예시를 드냐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한남 뉴타운은 아파트로 들어서긴 하지만 여기 구릉지 지역 같은 경우는 경관을 갖다 고려해서 중저층의 빌라 단지도 들어서다 보니 이런 한남더힐과 비교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반포대교와 한남대교를 넘어가면 이제 바로 강남인데요. 반포 같은 경우에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는 이제 25평이 16억부터 시작해서 28억까지 형성이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는 25평형이 15억부터 28억까지
워낙 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가격들이 중요한 게 아직 한남 뉴타운이 정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벌써 이 가격대인데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파트로 들어설 시 이 주변 아파트 가격은 물론 한남 뉴타운 자체도 어떤 가격대가 형성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남산과 한강 조망권 배산 임수의 최고의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이런 가격인데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가격대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황제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 눈여겨볼 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투데이 랭킹 매물을 한번 봐보겠는데요. 자, 2구역부터 5구역까지 하나씩 추천하는 매물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물이라는 게 오늘은 있지만 또 다음 주에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물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재개발의 특징, 즉 물건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평당가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물어보죠. 하지만 이런 멘트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초보로 찍히기가 십상이죠.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마다 가격 평당가가 천차만별인데요. 대표적으로 해당 물건들 한번 두 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15억, 밑에는 7억 3천. 하지만 대지가 다른데요. 위에 50평대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3천만 원, 밑에 8평짜리 물건은 평당 1억 원에 가까운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왜 이거는 3천만 원이니까 싸고 이거는 1억 원이니까 비싼가?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말했던 것처럼 평당가라는 거는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되겠지만 재개발 지역은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뭐 도로 부지 등 다양한 물건들은 물론 입지별로 감정가가 다르기 때문에 평당가라는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라고 할 텐데요. 왜 그럼 작은 물건을 이렇게 찾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겠습니다.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물건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권리가가 크나 작나 이제 평형 신청의 우선권만 있을 뿐이지 뭐 조합원 동호수를 추첨할 때는 똑같이 이제 랜덤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초기 투자금이 낮게 들어가는 해당 물건들을 찾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이 큰 물건들은 안 좋은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쉽게 풀어보자면 조합과 이제 기업의 주주를 연동시키면 편합니다. 이제 조합들도 각각의 이제 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권리가가 큰 사람들은 큰 지분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향후 사업성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조합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합의 사업성에 따라서 큰 물건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총매가, 그리고 초기 투자금, 그리고 대지와 건물 등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고요. 이러한 물건들이 뭐 아파트인지 뭐 빌라인지 등 이런 물건의 특성과 이제 지역별로 이제 같은 재개발 지역들이라 해도 어디 도로에서 가까운지 아니면 또 뭐 길 한복판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이제 물건의 정확한 가치를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앞으로 물건을 체크해 보실 때 보다 전문적인 전문가와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남 뉴타운에 대한 장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남 뉴타운 자체가 아주 서울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교통 자체가 아주 뛰어나는데요. 이 외에도 위로는 남산, 밑으로는 한강, 옆으로는 용산민족공원 등 자연환경 역시 아주 우수합니다. 여기에 한남동 자체가 워낙 부촌인데요. 남쪽으로는 강남 접근성도 뛰어나고 한남동 자체에도 워낙 주변에 고급 주거 지역이 있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이 지금은 낙후되어 있어도 개발됐을 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바로 한남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에 대한 입지부터 시작해서 물건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제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재개발 지역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한남 뉴타운의 지역 분석과 함께 오늘의 랭킹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쉽지만 2부 함께해 주신 김재경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걸음마를 하지 못하는 아이가 뛰어다닐 수 없는 것처럼 이 투자도 가까운 것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31번 그리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데알리 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